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준비해 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연말 주도주는 반도체일까 아니면 여러 주도주의 순환매일까 고민이 됩니다. 요즘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80조 넘어가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증가한 가운데 한쪽만 가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가운데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 여전히 살아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다코스, 2차 전지까지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과연 시장의 주도권은 어떤 쪽에서 가져가게 될지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반도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두 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은 그래도 반도체? 네, 그래도 반도체가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전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그쵸, 두말할 나위 주방원. 없고요. 원전은 지금까지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간 행보가 좀 길었었죠. 우리 그때 고민 참 많았었습니다. 5만 원 또 갔다 오고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8만 에너빌리티 이렇게 지칭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았는데 주도력과 자금의 규모를 본다면 반도체이고, 저는 이런 코멘트를 좀 짜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만들었는데, 저도 만들어 놓고 좀 웃기던데, 그래도 반도체가 책임지는 방향성. 과연 지금 지수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TV를 보고 계시는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금이 지금 쏠려 있는데, 여기가 좀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딥하게 나온다면, 과연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아주 기초적이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위로 가기 힘들죠, 지금은. 어찌됐건 반도체가 방향성을 책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이제 선별화, 선택과 집중이 만드는 것 같고요. 키 맞추기. 오늘 이제 아젠다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받아보면서 키 맞추기, 순환매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키 맞추기는 추가 수익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체 전략을 짠다는 것 자체는 해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도력 부분이 넘어갔다고 우리가 지칭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제 자동차도 우리 또 서프라이즈 반등이 좀 있었고 2차 전지도 최근에 한 3거래일 계속 반등합니다.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반도체 대체 전략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주도성.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장 구조를 그래서 아침에 좀 파악해 봤습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캐펙스, 캐파 등등 DXI 지수 이런 변동사항이 없느냐, 테크 동향까지 여전히 시장 구조는 반도체가 좀 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HBM4에 관해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프리프로덕션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언론사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10나노 일시 디램에 관한 수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전반기에 조금 넘어갈 때 50%였던 뉴스를 제가 봤고 60%, 70% 이제 80%에 육박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선반영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BM4는 실패하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도력이 있고 역시 파운드리, 서버, 기판, PC까지 초고대 모멘텀이 계속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저께 하이닉스 어땠습니까? 하이닉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차트 잠깐만 보고 갈 텐데 요즘 하이닉스 보면 저도 이제 50만 원을 써놓긴 했는데 45만 원이거든요. 너무 잘 가요. 그래서 30만 원대라도 좀 샀어야 되나라는 후회도 남지만 다른 충분한 낙수 효과를 노려서 종목들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미련은 없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중심으로 실질 매수가 좀 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지 전략이 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좀 PPT를 드렸거든요. 뭐라고 저는 지칭을 했냐면 키 맞추기 순환매는 보조 파동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요. 사실 어제 자동차도 좋았고 관세가 이제 15% 내려가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등등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한 주도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지속성과 연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자 이제 주도력이 좀 왔습니다. 지속성이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은 무리라고 봐요.
그러면 시장에 이 사이클이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도체의 큰 사이클은 계속 주된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한켠에서 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다른 섹터들도 여전히 시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그 서두에 개장할 때 코멘트를 바로 주셨죠. 고객 유동성. 예탁금이죠. 네. 네. 명절 끝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제가 놀란 게 70조에서 75조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80조 시장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70조 기사 본 것 같거든요. 금방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명절 끝나기 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명절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 70조, 75조 시장이었는데 지금 78조. 80조 왔다가 지금 어느덧 80조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의 키 맞추기가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그 수급의 흐름이 다 같이 조금 유지시켜주는 고점에서 쉽게 잘 안 밀리고 약간 좀 버텨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의 수급이 꺾였다거나 주도력이 상실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것 중에 저 부분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2차전지, 전력. 뭐 최근에 전력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등등 좀 갔고 조선이 뭐 시끌벅적하다고 하지만 현대중공업들 보게 되면 또 스물스물 올라왔고요. 건설 뭐 원전이 있으면 여러분 현대건설 어땠습니까? 최근에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조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차고 올라올 때 한 번씩 코스피 수급 20위권 내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에 지스타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다뤄야 되는데 순환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의 위치나 자금의 규모를 본다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선들 이런 뭐 세진重工업 이런 거 조정받고 할 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위치 단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주도력이 반도체에 있는데 굳이 비슷하다면 주도력이 있는 부분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단기나 단타 매매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앵커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2차 전지에 3할을 30%를 좀 배치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주도 체인이 아니고 그 키 맞추기 순환매는 그 수급의 분산으로 나타나는 보조 파동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종목 체감은 키 맞추기로 그 순환이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탁금이 풍부해지면서 반도체에 좀 쏠렸던 시장의 피로도를 낮추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금 5할, 6할, 50%, 60%의 어떤 비중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조금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워낙에 다른 게 막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상당히 많이 강하긴 했지만은 소비형 섹터 내에서는 이제는 약간씩 속도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반도체가 약간은 좀 숨죽이는 모습이 당분간은 좀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은 쉼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요. 어제 쉬었던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일 뭐 FST 이런 종목들은 7%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전반기 때는 저가 매수에 따른 그냥 반등. 그 뭐 선행성의 어떤 매집 단계였고 그다음에 6월에 이렇게 좀 7월 8월 넘어오면서 이제 다중들이 좀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잘 갔어요. 이제 시세 분출 단계로 속속들이 종목들이 나옵니다. 전반기에 이수페타만 갔는데 뭐 지금 유진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고가 가는 것들이 심텍이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속속들이 그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것을 시세 분출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세 분출 단계 여러 종목들이 올 터인데 그 여러 종목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해안. 지금의 다중 참가 단계에서 이 종목은 그래도 신고가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종목을 반도체에서는 선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실례인데 제가 FST 지금 차트 모습을 좀 잡아놨는데 어제 강했던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EUV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네, 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더 없는데 지금 반도체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까지 다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너무 명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쥐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메인을 버리고 자꾸 이제 사이드 쪽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중소형 소포장까지 다 같이 계속 가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비해서 실적은 아마 조금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왜 부진하냐? 뭐 코스닥 내에 있는 다른 여러 종목군들의 부진함이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서 나타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사이즈에서 대형주 쪽을 선호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자동차 올랐을 때도 물론 부품주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제 현대차가 7% 움직일 때 현대차보다 못 움직인 부품주가 수두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선택하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유입에 의한 사이즈도 대형주 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대형주 뭐 저라면 삼성전자를 선호하지만 뭐 SK하이닉스가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TSMC가 됐든 이런 메인 종목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려올 때도 아니고 여전히 좀 쥐고 강하게 움켜쥐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도체의 주도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매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지만 연속성 있게 나온다든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 한국과 미국의 협상 때문에 수혜주와 피해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뭐 연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를 이길 정도로 이들 종목이 상반기에 힘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메인으로 두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계속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일단 그 원전주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로봇주들을 대량으로 매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 분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또 한켠에서 각자의 싸움, 이 각자의 이 수익을 주는 그런 수익률 게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로 좁혀 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어떤 업종 보세요? 근데 오늘 예상을 되었고 명절 끝나고 다양하게 들고 오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궁금했어요. 어제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반바지라고 하면서 그때 바이오 꽤나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유동성장에서 요즘 좀 시들합니다. 다음으로는 김 이사님. 근데 저는 뭐 자동차 업종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핫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특히나 오후에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데 나홀로 완전히 역행하는 종목군이 돼버렸어요.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쪽 많이 밀렸는데 제약바이오 왜 그럴까요? 우선 그 전반기에 형성됐던 것은 GLP-1이죠.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고요. 뭐 이름도 갖다 붙였더라고요. RD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줄임말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 알테오젠, DMD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뭐 경제 방송이긴 하지만 줄임말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보리도 있고 많아요. 네, 뭐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포모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비만의 종목들의 실적이 뭐 알테오젠만큼 좋거나 플랫폼 기술력을 이전해서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을 받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쉴 때가 됐다. 근데 그 쉴 때의 그 하락의 트리거를 또 정부 규제에 관해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비만 약들이 상당히 위고비를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 마운자로랑.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뭐 정신과, 비뇨기과 이런 치과에서도 다 처방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정부 규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 좀 우리가 뜯어보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좋은 약도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고 우리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죠. 지금 금리나 국면이고 10월에도 금리나가 거의 확실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힘있게 가야 되는데 다른 섹터 대비 부각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인데 주도력이 형성되었던 비만 쪽 GLP-1에서 수급의 이동이 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내 합리적인 근거를 하나 들어봐라. 자, D&D 파마텍의 주가 차트 모습이거든요. 23만 9,500원까지 가는데 지금 16만 8천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지금 16만 7천원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하락이었느냐, 다른 데로 수급의 이동이 없었느냐,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지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1만 3,400원이거든요. 이 시간에도 한번 지금 명절 끝나고 다뤘었거든요.
100만 원대에 지금 왔었을 때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쪽이다. 저는 목표가에 동의한다. 이런 그 표현도 들었습니다. 기관의 목표가가 130만 원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장기 보유하면 가능하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이동은 이제 포착이 됐고, 그러면 이제 다른 트리거를 또 만들 수 있느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모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형식적인 이벤트이긴 합니다만은 출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선보일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화두는 ADC 적응증, 이중항체, 면역 항암 막 등등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에스모가 3대 암학회지 않습니까?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모멘텀 트리거라고 저는 지칭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수급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 수급의 이동으로 단기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골자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피치를 받아가려면 이번에 FMC에서 10월에 금리 인하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진행됐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힌트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FMC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간다고 보는데, 관심 있는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항상 이 두 번째 아젠다 때 제가 그걸 정리하거든요. 최근에 좀 눌렀던 한미약품 주가 차트 대기실에서 내려오기 전에 제가 줄을 좀 그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첫 번째는 지금 34만 2천 원대 22동 평균선에서 리바운드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를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어찌됐건 추세가 좀 많이 내려왔고, 이번에 출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2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뭐 17,000원까지 내려왔고, 이번에 16,000원 언저리에서 강하게 하방 경직성 만든다면 기술적인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저는 ST큐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아예 언급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ST큐브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임상 모멘텀 넬마스토바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세 이어갈지까지 4종목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전문가님이 섹터 가져오시고 여기에 종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시거든요. 저희가 뒤에 이 탑픽으로 제시해드리지 않더라도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리슬쩍 지나간 종목군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시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어제는 또 2차전지 얘기할 때 저는 엔캠보다는 첨보입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뭐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GI이노베이션, ST큐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관심권에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사님은 자동차, 드디어 어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하반기에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동차는 아직도 뭐 끝나지 않은 이 관세 협상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또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단 뭐 좋은 시그널 하나를 보자마자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건 지금 월말에 나올 실적보다는 저는 11월 초에 나올 10월 판매 동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비이성적으로 늘어난 판매 동향 때문에, 특히 전기차가 급증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12월 달 판매 동향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지금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 9월 달 판매를 통해서 재고를 소진하는 것은 다소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만, 뭐 재고 소진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져야 될 텐데, 만약에 10월까지도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진다면 그럼 우린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무언가 잘못 알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과거 현대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프로모션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의 여유빈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9월 달에 판매량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회사들만큼 프로모션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 같은 경우에도 꽤 이제 빠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뭐 3분기 실적은 당연히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만큼 나올 것 같은데, 10월 달 판매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의 선택이 대형주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세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중소부품사보다는 완성차 위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뭐 자동차 내에서는 종목을
벌려갈 필요도 없고 여러 종목을 볼 필요도 없다. 지금은 기아보다는 현대차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고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판매량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지가 아마 관건일 것 같다. 전기차는 아마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판매량이. 그건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하고 제네시스가 만약에 미국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현대차의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의 주가 수준도 여전히 4% 중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아마도 지금부터는 배당 관련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대차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케팅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면 이라든 기분 좋은 상상에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고 또 배당 메리트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섹터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님. 네, 오늘은 2차전지안에서 LNF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대단했어요. 지금 봐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다음 이사님의 종목은요? 네, 올해 들어서 일단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나 좀 궁금한 종목이기도 하죠. 한국전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LNF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10만 원 선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이 종목이 유난히 강해가지고 눈길이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 연구 결과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다. 뭐 계속 올해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앤과 LNF. 이번에 이제 명절 끝나고 2차 전지를 먼저 장착을 좀 했는데 총 5종목만 하기로 좀 장착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가고 있으니까 LNF, 포스코 퓨처엠, 예상을 띄웠고 에코프로, 머티, 첨보, 에코프로까지 총 5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연구가 기준치 100이라고 하던데 그 속도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LNF가 더 빠를 것이다. LNF의 주봉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45%가 올랐거든요. 뭐 통합 시세이긴 합니다만은 2등이 어제까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었는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보다는 첨보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대체 거래소도 첨보가 강한 모습. 근데 왜 오늘 준비를 했냐면 어제 상당히 불기둥을 뿜었던 이유는 뭐 뉴스 트리거가 좀 있었죠. 대구 삼공장에서 LFP 이제 결국은 전시 이런 걸 하면서 내년에 이제 양산 체제가 만들어졌다. 내년에 바로 양산을 할 것 같고 LNF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중국의 점유율을 가져와야죠. 유중노이즈 벌써 제거됐죠, 여러분들. 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구주냐 신주냐 이거 유중 가격 5만 원인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했고 차트 모습 보시면 이 라인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월 4일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때 6만 원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코너를 담당하는 팀장님, PD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 좀 기다려야 되나? 5만 원까지 내려가나? 다행히도 5만 원까지 안 가고 6만 원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런 것도. 그럴 때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조금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7만 원대 이제 관심을 갖고 진입을 좀 타진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반등의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쇼커버링 기술적 반등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매도 잔고를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했는데 상당히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쇼커버링의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진행되겠느냐 그거는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외국인들의 마음을 출연자들이 아무리 전문가고 애널리스트가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독심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고 단지 종목별로 보니까 수급 개선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2차전지 이 5종목 제가 알려드린 종목 안에서 개인들의 간택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구나. 어제도 개인들은 좀 올라가니까 다 차익을 했어요. LNF, 포스코, 퓨처엠 수급 동향을 보시면 전부 다 던지는 거죠. 아이고 기회가 왔구나.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멘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개장에 이렇게 사실 준비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항상 앵커님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때 곤란하긴 한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10만 원에 어림수 저항이라고 하죠. 교과서적으로. 마디가 저항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접근한 포인트는 기술적 접근이고
공이 5종목 모두 다 쇼크오버링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면 과연 기술적으로 어떠한 뷰로 접근했는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가지의 기술적 패턴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모닉 패턴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모닉 패턴 중에 이제 가드닉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X에서 A로 내려갈 때 확장성이 80%냐 100%냐. 그러면 그 80% 100%로 가기 위한 LNF 기준으로 기준점이 10만 원의 안착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개장 때 중요하죠.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안착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만 원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이제 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0만 원 살짝 또 걸쳐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10만 원 넘어가면 12만 원까지 열려 있다. LNF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이 10만 원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붙으면서 오늘도 급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개장 장 초반, 특히 10시 이후의 흐름까지 금요일이긴 하지만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접근 포인트만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5,000원 이하에서만 신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88,000원이 깨지게 되면 추세가 부러지는 건 아닌데 단기 반등의 눌림목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으니 꼭 가격적인 전략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지만 1월 2일 날 한국전력의 외국인 비중이 39%였거든요. 지금 얼마일까? 55%입니다. 연간 꾸준히 계속 사서 특히 2월, 3월부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해만 무려 외국인들의 비중이 15%가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이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전채도 엄청나게 발행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 과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연결해 보자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최근에 뭐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도 전력요금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래서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뭐 실적 긍정적 효과 그래서 지금 뭐 PR로 보면 뭐 3배도 안 되고 PBR로 보면 0.5배도 안 되는 그런 저평가를 해소하고 있는 구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은 원전은 누가 계약 대상자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수력원자력이 한수원이 계약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계약을 하든 체코와 어떤 계약을 하든 계약 대상자는 한수원이라는 거죠. 한국 수력 원자력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베팅이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단순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전과 관련된 가장 핵심은 수력 원자력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한국전력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원자력의 가장 넘버원을 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주가가 순식간에 뭐 4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원자력 쪽에 좋은 시황을 본다면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대장주인데 뭐 한국전력, 수력원자력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도 한켠에서는 실적이 예전처럼 뭐 크게 나빠지거나 적자가 아주 늘어나는 뭐 그런 양상만 아니라면 뭐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외국인들은 왜 한 해 15%나 넘게 지분을 늘렸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뭐 실적이 좀 좋아지나 보다 뭐 등등 뭐 이런 것들만 얄팍하게 봤다면은 원전에 대해서 이 같이 또 묶어볼 수 있을 만한 한국 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이니만큼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AI의 선택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2차원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습니다. LNF가 6이고요. 한국전력은 4입니다. LNF 탈중국과 ESS 쇼티지로 인한 더블 수혜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전력은 유가 안정이 되는데 요금카드 그러니까 이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이 부분이 열리게 되면 또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